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보호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부산 영락공원에선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3명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A양 등 3명이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새벽 1시 반쯤. 현장에선 대학 진학과 학업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내용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친구 사이로 숨지기 전날도 정상 등교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경찰은 숨진 학생들의 자세한 동선 등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보호 시스템과 경쟁 위주의 교육 구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산 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입니다.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줄 세우는 이런 교육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런 것에서부터 학생 보호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그동안 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이나 학내 갈등 등에 대해 특별감사팀을 꾸려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비극이 더는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어른들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시가 노선 효율화와 승객 편의를 위해 빅데이터를 토대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했습니다. 기장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수요 응답형 버스를 강서구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시내버스의 노선별 평균 운행 시간은 161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인 지난 2007년 평균 109분보다 50분 넘게 운행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 과정에서 각 지역의 민원과 정치권의 입김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했습니다. 승객 수요와 버스 이동 경로 등을 토대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노선을 정한 뒤 시민 의견을 더해 개편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기존의 민원 중심에서 이게 노선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 부산시 교통카드 데이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활용을 해서 노선도를 만들었고요. 시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6개 노선을 신설하고 6개 노선을 폐지하는 한편 26개 노선은 변경 또는 조정했습니다. 시는 특히 교량과 터널 등 자동차 전용 도로로 도심 외곽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고속형 버스 노선을 4개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장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수요응답형 버스 타바라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보고 강서구까지 그 시행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버스 노선은 다음 달 5일 첫차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며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에 대해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선의 현역 중진 의원인 전 후보자는 지난 40 총선 당시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 중 유일하게 당선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부산 남북권 7개 구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7개 구는 영도구와 동구, 서구와 중구, 남구와 수영구, 해운대구 등입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환자나 심장질 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다른 시민들도 과격한 운동을 멈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산업체 풍산을 기장군 장안읍으로 이전한다는 결정이 공식화하면서 기장군이 TF팀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장군은 정종복 기장군수를 단장으로 17개 관련 부서와 5개 읍면 주민이 참여하는 TF팀을 꾸리고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군은 주민 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TF팀을 통해 환경과 교통, 안전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개별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부산 강서구 중림동 선악동로에서 볼보 차량이 앞서가던 포르테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8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포르테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뒤따르던 차량들이 앞선 사고를 보고 급하게 멈추는 과정에서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5분쯤 부산 황령터널에서 전포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1시간가량 양방향 차량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으며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터널 내부에 연기가 들이차면서 운전자들이 터널 밖으로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부산 감천항을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항법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해경에 따르면 감천항 제4부두와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출항하는 어선들이 정해진 항로를 지키지 않아 서로 충돌할 뻔하는 위험 사례가 이달에만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선박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올바른 항로 준수를 홍보하고 위반 단속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에서 SNS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이나 가상화폐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대신해주는 이른바 리딩방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사범 118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으며 이 기간 발생한 피해 금액은 2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또는 SNS로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향토기업인 대우제약이 500억 원을 투자해 부산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사하구에 있는 대우제약 본사에서 부산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우제약은 오는 2027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해 본사 유휴 부지에 안과의약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최첨단 생산 기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기온은 20에서 2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26.5도, 습도는 53%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최예지,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김창현이었습니다.